중앙아메리카 동쪽 가장자리에 자리한 이 매력적인 국가는 한쪽 국경에서 반대편 국경까지 차를 몰아도 맥도날드 매장을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곳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나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뻗은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섬조차 수많은 거리가 미포장 흙길로 남아있으며 현지인들은 자동차 대신 골프 카트나 자전거로 여유롭게 이동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은 지금의 이러한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훨씬 선호한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매력적인 국가 벨리즈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보다 작은 면적을 가졌고 인구수 역시 미국의 평범한 중소도시 인구보다도 적은 아담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 탓에 벨리즈는 관광객이나 대형 투자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외면받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유명한 관광 명소로 향하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무심코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좁고 긴 해안선 안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벨리즈의 전체 면적은 9,000제곱마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0만 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주변 지역 전체를 통틀어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주 여유롭고 한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 나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태평양 대신 카리브해를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인 과테말라와 수십 년에 걸쳐 복잡한 영토 분쟁에 얽혀 있었던 조용하고 고립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곳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유명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시청 중인 장소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벨리즈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용광로로 묘사되는데 이곳 사람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은 마야, 원주민과 스페인 조상의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프리카와 영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크리올 사람들,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원주민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리푸나 사람들, 그리고 고대 전통을 굳건히 보존 중인 마야 커뮤니티가 공존합니다. 이로 인해 벨리즈에는 단일한 미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내륙 깊숙한 곳의 마야 마을들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직조 작업부터 요리와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일상적인 노동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해야 할 고유한 역할들을 교육받으며 특정한 고대의 믿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엄마들은 전통적인 띠를 사용해 아기들을 등에 업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고안된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벨리즈의 구애와 데이트 문화 역시 매우 놀랍고도 극명한 대조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기꺼이 대신 들어주거나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을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전통적인 예의 범절이 사회 전반에 여전히 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장난 섞인 유쾌한 농담을 아주 자연스럽게 건네는 행동 또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외곽의 시골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가족이나 배우자의 경제적인 소득에 크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 페드로나 플라센시아 같은 아주 활기찬 관광 중심의 마을에서는 일부 젊은 여성들이 외국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자신들의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안가 지역의 모습이 벨리즈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륙에 위치한 전통적인 마야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면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행동 규범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어르신들의 역할이 깊이 존중받으며 격식을 갖춘 정중한 인사는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같은 국가 안에서도 현대적인 벨리즈와 전통적인 벨리즈 사이에 여전히 얼마나 흥미롭고 매력적인 차이점들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상에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나라 전체에는 상징적인 황금색 아치를 자랑하는 맥도날드 매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벨리즈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요? 이 나라를 진정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현지 음식 그 자체이며,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맛의 지도를 완성해냅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유래한 유명한 요리로는 코코넛 밀크에 졸인 쌀과 콩에 튀긴 플랜틴 바나나를 곁들인 식사가 있습니다. 북쪽 멕시코의 영향을 받은 타코 살부테스 가르나체 같은 요리들은 벨리즈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가리푸나 공동체에서 유래한 후두트는 진한 코코넛 밀크에 생선을 조리해 으깬 플랜틴과 제공되며 주로 손으로 직접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지인처럼 식사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데, 신선하고 맛있는 열대 과일들이 거의 모든 가정 뒷마당에서 아주 흔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외부인들이 진정으로 놀라는 부분은 이곳의 식사 예절입니다. 현지 가족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은 다소 이상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진정한 예의란 약속보다 최소 30분 늦게 도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자나 꽃 같은 선물을 준비하되, 붉은 꽃은 절대 피해야 하는데 현지인들이 붉은 꽃을 애도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접시에 음식을 약간 남기는 것이 예의인데, 이는 주인이 넉넉한 음식을 대접했다는 정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건배를 제한하는 역할은 대개 남성들이 담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소개한 벨리즈의 독특한 음식 풍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랍게 느껴지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름은 모르더라도 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인 그레이트 블루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다 아래에 형성된 거의 완벽한 원형의 싱크홀로 폭이 300m가 넘고 깊이도 120m에 달해 하늘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파란색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전설적인 탐험가 자크 쿠스토는 이곳을 세계 10대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꼽았으며, 다이버들은 이 구멍 내부에 자리 잡은 고대의 암석 동굴 속으로 직접 내려가며 탐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의 이면에는 매우 어둡고 무서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심 약 30m 부근에 이르면 물속의 산소 농도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탐사 과정에서 시면의 가장자리를 기어가다 어둠 속으로 떨어져 산소가 없는 물속에서 질식해버린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거대한 무덤 같은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닥에서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다이버들의 유골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보존된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섬뜩한 경고가 하나의 둥근 무릉덩이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루홀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대한 벨리즈 산호초가 자리하는데, 이는 호주의 대보초에 이어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크고 생태계가 가장 건강한 곳입니다. 180마일 이상 뻗어 있는 이곳은 500종 이상의 물고기들과 100종류가 넘는 산호를 비롯해 바다 거북 가오리 및 온순한 수염 상어들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홀찬이나 샤크, 레이, 알리와 같은 유명한 다이빙 명소에서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맑고 투명한 물속에서 상어와 가오리들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채 안전하게 헤엄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벗어나 내륙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 나라는 500종이 넘는 조류와 콕스콤 분지의 제규어를 포함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보금자리인 보호 열대우림으로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깊은 정글숲 한가운데 숨겨진 카라콜은 국경 너머에 있는 유명한 티칼보다 과거 한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위대한 고대 마야 도시입니다. 약 140피트 높이로 우뚝 솟아 하늘의 궁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의 장엄한 카하나 신전은 고대와 현대의 건축물을 모두 통틀어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기이한 장소 중 하나인 악툰 투니칠 무크날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에 닿으려면 강물을 직접 걷고 어둠 속을 헤엄친 다음 고대의 유물과 크리스탈 메이든이라 불리는 반짝이는
유골을 마주할 때까지 손전등에 의지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과테말라를 향해 선 피라미드가 있는 슈난투니치를 비롯해 무려 3,000년 이상 사람들이 거주해온 장소이자 악어와 짖는 원숭이가 가득한 강을 따라 보트로만 접근 가능한 라마나이 유적도 있습니다. 내륙 깊은 곳의 현지인들은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툭한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깹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인상 깊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화면 아래의 추천 버튼을 눌러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은 이 영상이 시스템에서 더 자주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친절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벨리즈 사람들은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화 중에 긴 신체 접촉을 피하고 상대방의 눈을 직접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당신에게 도전할 의도가 없음을 조용히 알리는 신호입니다. 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개는 서양처럼 애지중지 길러지지 않습니다. 파슬리커라 불리는 현지의 개들은 대개 집을 지키는 목적으로 길러지며 남은 음식을 먹고 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가족들이 연결된 작은 섬에서는 현지인들이 치스메라고 부르는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조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적인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함에는 따뜻한 이면도 존재합니다. 폭풍이 섬을 강타했을 때는 섬 전체가 나서서 재건에 힘을 보태며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항상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이웃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가장 놀라운 모순 중 하나는 벨리즈가 결코 물가가 저렴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높은 수입 관세로 인해 이웃 나라인 과테말라나 온두라스보다 30에서 60% 정도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쌀이나 콩, 그리고 채소와 과일처럼 현지에서 직접 재배되는 농산물은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전자제품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물품은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이러한 극명한 격차는 벨리즈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4인으로 구성된 현지인 가족은 한 달에 미화 약 700달러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 가족은 해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지의 낮은 임금으로 정원사와 가정부를 고용해 한 달에 3,000에서 4,500달러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같은 해변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삶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상당 부분을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온 수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북부의 광활한 들판에서 사탕수수를 베고 남부에서 바나나를 수확하는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섭씨 32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적절한 보호 장비조차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멍이 깊게 파인 거친 흙길과 우기마다 끊기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 등 현지의 인프라는 이러한 척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앞바다의 섬들과 해안가의 활기찬 관광 도시부터 조용한 시골 지역에 이르기까지 벨리즈의 대부분은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안 문제는 주로 몇몇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이 나라가 가진 역사적, 경제적, 지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한 예시는 홀오버 크릭이라는 좁은 강을 기준으로 두 지역으로 나뉘는 벨리즈 시티입니다. 북쪽 지역은 대체로 더 발전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속도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남쪽의 특정 구역들은 오랫동안 높은 빈곤율과 다소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단순히 다리 하나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두 지역 사이의 생활 환경과 분위기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벨리즈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드넓은 영토와 광활한 야생 구역, 그리고 길게 뻗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전체를 꼼꼼하게 감시하는 것은 항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정부 당국은 지역 전체에 걸쳐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밀수 활동을 막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대중을 큰 충격에 빠뜨린 몇몇 대규모 사건들은 정부의 관리 능력과 부패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지의 흥미로운 민간 전설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큰 폭풍이 지나간 후 해변으로 떠밀려온 정체불명의 물건들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세대를 거쳐 전해줍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면 행운보다는 골칫거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철저히 고수하는 메노나이트처럼 은둔하며 살아가는 유명한 공동체조차 가끔 특정 언론의 조사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일 뿐이며 근면함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잘 알려진 공동체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도시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리즈 정부는 때때로 특별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벨리즈의 대부분은 여전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행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방문객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전혀 마주치지 않습니다.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밤늦게 우범 지역을 피하고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무료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까운 이민국에서 약 $50를 지불하면 30일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 규정은 철저히 집행됩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은퇴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4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매월 최소 $2,000 혹은 연간 약 $24,000 이상의 해외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은 매우 파격적인데 해외에서 발생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소지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직장을 구해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매년 비자를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전반적으로 벨리즈의 조세 제도는 이 나라가 가진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 가치의 최소 약 1% 수준이며 일반 판매세는 12%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앰버그리스 K 같은 해안가 관광 명소의 경우 해변 아파트가 약 $20만 부터 시작하며 럭셔리한 해변 빌라는 $100만 쉽게 훌쩍 넘깁니다. 반면 코로사리나 카요 같은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면 집값은 눈에 띄게 하락합니다. 임대료 역시 훨씬 저렴해져서 작은 아파트는 한 달에 약 $500부터 시작하고 방이 2개 있는 주택은 $800에서 $1,200 사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거주자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마을이 작은 진료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왕진을 다니는 의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들은 보통 멕시코나 미국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대만과의 협력을 통해 앰버그리스 K 섬에 새로운 현대식 병원이 건설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앰버그리스 K에 위치한 산 페드로는 가장 활기가 넘치는 섬으로 산호초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거리는 골프카트와 해변의 바, 그리고 맛있는 레스토랑과 고급 리조트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유명한 랍스터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절대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지만 섬이라는 특성상 내륙에 비해 물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플라센시아는 평온함을 찾는 이들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남쪽의 길고 좁은 반도에 위치한 이곳은 은퇴자들이 특히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이 마을의 산책로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메인 스트리트로 알려져 있으며 눈부신 백사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규어가 서식하는 콕스콤 분지와도 아주 가까우며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코커는 맨발로 걷는 여행자들을 위한 섬으로 천천히 가자라는 여유로운 좌우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는 자동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모래로 덮인 길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 혹은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가장 유명한 명소인 더 스플릿은 사람들이 모여 수영을 즐기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며 칵테일을 마시는 활기찬 장소입니다. 방을 하나 빌려 한 계절을 머물면서 진정한 섬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겠다는 꿈을 실현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는 이 나라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셨다는 뜻일 겁니다. 단순히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추천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장점들은 아주 분명하고 흔치 않은 것들입니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대자연이 바로 문 앞에 펼쳐져 있으며 세금 혜택 또한 매우 매력적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는 이방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주 요건이 유연하고 마이애미나 휴스턴, 그리고 댈러스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로 향하는 비행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머문 거주자들은 단점들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소방관이나 구급차, 그리고 경찰 같은 긴급 구조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출동이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구급차가 없어서 환자를 픽업 트럭에 짐칸에 싣고 병원까지 달려가야 했던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벨리즈 특유의 느릿한 삶의 속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 작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진행되며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나이트라이프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락거리라고는 배 가거나 카드 게임을 하고 피클볼을 치는 것이 전부여서 많은 사람이 밤 9시면 잠자리에 들고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1년 내내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허리케인 시즌과 셀 수 없이 많은 전갈과 모기 때도 견뎌야 합니다. 취업 시장은 좁고 임금마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원격 근무나 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은 항상 일치합니다. 벨리즈는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낙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상당한 회복 탄력성과 기존의 많은 기대치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최소 한 달 동안은 나라 전체를 여행하며 다양한 계절과 여러 지역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정은 그 다음의 몫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과연 벨리즈는 진정한 낙원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찬 장소일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아마도 두 가지 모두일 것입니다. 우리는 벨리즈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섣불리 평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공존하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열대 해변과 경이로운 산호초, 그리고 고대 마야의 위대한 유산들은 경제적 기회와 치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관이 훌륭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은 벨리즈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극명한 대비일지도 모릅니다. 여행 엽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대로 진정성 있게 빛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벨리즈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간과되었지만 놀라운 장소들을 계속해서 함께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누르고 우리의 다음 모험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